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을 전망하고 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짚어보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특히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방송에서 보기 힘든 미국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세 가지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채권 수익률의 역전이 좀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의 채권 수익률 역전과 이번 수익률 역전은 좀 다른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60년 동안 그 채권 수익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그 경기 침체로 이어졌죠. 네. 근데 요번에는 좀 틀리다고 하는 게 전 그 연준 의장을 지낸 그 제닛 옐런이나 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그린스펀 그 연준 의장이죠. 네. 요번은 좀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선 제 경험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금리 역전, 그 채권 수익률이 역전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그 작년 2018년도 연준만 그 양적 네네. 완화죠. QE를 축소를 시키고 대차 대조표 그를 줄이는 식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2017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렇죠. 경기 부양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 금리 그 역전 현상은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그 채권 수익률에 대한 그 아비트리지죠. 네. 즉 미국만 지금 채권 수익률이 좋고 그 독일도 마이너스, 그렇죠. 분투도 마이너스죠. 일본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지금 그 안전자산으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미국 채권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수익률은 빠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0년물과 같은 장기 금리 채권의 수익률에는 예. 미국 경기에 대한 미래 경기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그렇죠. 있는데 예. 기대 심리가 무너졌다기보다는 다른 채권들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채권을 사다 예. 보니 떨어진 거다. 그래서 일종의 역전이 재정 거래가 나타나다. 되죠. 그 독일 네. 분트 같은 경우는 그냥 팔고 아. 그 미 채권을 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금리 일시적인 금리 역전 현상. 물론 지금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주에 가장 그 시장이 패닉을 일으켰던 것은 그 2년 만기물하고 10년 만기물의 금리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 때문에 그리고 또 30년 만기의 그 장기 채권이지 않습니까? 30년 만기의 미국 그 재무성 채권의 금리가 상당 기간의 어떤 최저 수준으로 네네.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미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미국 금리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기대감 그런 투자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온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금리 역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도 그렇죠. 있었고요. 이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아니요, 아직은 그 불투명한 것이 금리 역전 그 미국 장단기 금리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은 아직 가셔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네. 이유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보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간단히 물론 어제 그 미 재무부 장관 윌버로스가 하웨이에 대해서 그 제재에 대한 어떤 유예 기간 연기를 한다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지 않냐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제는 상승했습니다만 네. 실제 그렇지는 못하죠. 아직 그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게 사우스웨스트가 보잉 737 맥스가 아닌 다른 기종을 시도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예. 원래 보잉사의 비행기만을 사용해왔던 항공사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약 50년 가까이 되죠. 네. 48년 동안 그 보잉 그 737 맥스 기종이죠. 네. 737 기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초에 보잉 737 맥스가
그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사고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이 사건 이후에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사우스웨스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보잉 기종이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지금 벌써 280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그 중에서 34대죠. 34대는 운항 정지로 지금 빅터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항을 못 하니까 네네. 그 육상에 남아 있을 뿐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안으로 보잉이 또 41대의 그 항공기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만 네네. 그것도 운항 허가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비행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50년 가까이 그 보잉 기종만 사용했던 그 사우스웨스트가 과연 에어버스나 다른 그 기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시애틀 타임즈에 저명한 그 항공 우주 전문 기자 도미닉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협동기라고 해서 좀 협소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 한 12시간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좌석이 많죠. 네네. 좌석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일 간에 운항되는 그 조그만한 6좌석 네네. 좌우로 세 좌석씩 네. 그런 어떤 그 협동기를 지금 현재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갑자기 그 보잉 외 에어버스 기종을 도입했을 경우 운항 항공기 정비사나 네네. 그다음에 그 조종사죠. 네. 조종사도 그 항공기에 맞는 맞아요. 교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상점에 가서 여러 가지 스낵 과자를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항공기는 한 번 정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래서 쉽사리 주문 취소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잉은 워낙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보잉의 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인베스팅닷컴이 꼽은 선택한 종목들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바로 애플입니다. 어떤 제목을 꼽아봤을까요? 팀쿡의 고자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에스티로더 한번 보죠. 자, 에스티로더는 진정한 미인주로 등극했습니다. PGN이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죠. 산불의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태양을 피하지 않는 방법.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네요. 자,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팀쿡이 삼성을 타겟으로 고자질했다기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팀쿡이 삼성을 고자질한다든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삼성에서 반도체 칩을 사니까 네네.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삼성은 사실상 지금 베트남이나 다른 쪽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네. 사항이고 팀쿡의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팍스콘이라고 네. 중국에서 그렇죠. 부품을 제조해서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주 16일이죠. 네.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미팅을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애플은 관세를 내야 되지만 네네. 그래서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삼성 주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그에 대한 이제 팀쿡의 호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네. 즉 애플은 미국 회사고 부품만 중국에서 생산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애플이 어제 많이 올랐죠. 애플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관세에 대한 불균등이죠. 다른 경쟁회사 삼성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물론 삼성이 아주 애플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다만 삼성은 관세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지만은 왜 미국 회사인 우리가
아니 뭐 애플이 뭐 못하고 삼성이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공장을 거기에서 세웠으니까 그런 건 어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그 애플도 그렇고 네. 삼성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그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결국은 애플이 팍스콘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나 어떤 애플폰이 아니라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는 이야기고, 결국 삼성도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재는 받지는 않습니다. 관세에 대한 어떤 피해가 네네. 없습니다만 삼성도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즉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애플의 팀 쿡 CEO는 이제 관세 분쟁이 너무 심화되면 기업들이 힘듭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 그래 삼성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치 취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결이 다른 시장은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티로더는 저희가 앞서 짚어봤기 때문에 다음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G&E 사실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에너지 그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죠. 예,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Pacific Gas and Electric입니다. 네네. 그 미국 서부 최대 전력 회사죠. 이 전력 회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지난 2017년, 18년 네. 그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이죠. 산불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지난 해마에도 86명이 네. 그 목숨을 앗아갔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소송에 지금 처해졌었고, 그 다음에 건물만 해도 1만 4천여 가구 네. 채가 소실되었고, 단일 산불 인명으로는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게 이 네.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지난 1월이죠. 1월 말에 그 연방 파산법 그 챕터 11이죠. 네.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다가 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냈었죠. 그래서 그 파산 보호 신청이 지난주 금요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24% 정도 빠졌죠. 저는 좀 의아한 게요. 예. 파산이라는 거는 상장 폐지보다 더 심각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상장 폐지보다 파산은 더 힘듭니다. 파산은 아예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니. 파산 보호 신청은 없어진다기보다 법정 관리인이 네네. 그 들어와서 회사의 해상을 다시 그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파산 그 보호 신청이라는 게 꼭 회사가 그렇게 파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이 그 파산 보호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24% 정도 빠진 것은 그 이 파산 보호를 반대했던 네. 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산 보호를 반대하고 이 회사가 그 파산 보호는 기업이 회생 조치를 하기 위한 네네.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PG&E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